먼저 경기도 용인시 신축 주택 공사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주택 신축 시 방 하나를 아예 옥진밀방으로 시공을 한다는데요. 바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을 따라 들어가 보니 계단 아래에 위치한 작은 방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이 아니라 벽면에 목재 합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옥 대리석이 있는데 어찌된 일일까? 그런데 이건 편백나무인데요. 편백나무로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요? 대체적으로 하부 쪽은 옥으로 하고 이쪽은 상부 쪽은 전 편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처음 그 설계 때부터 저희 찜질방 방을 받쳐 도면상으로 만들었어요. 일반 주택에 찜질방을 만든다? 예사롭지 않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바닥에 옥 대리석을 깔고 그 다음에 벽체 여기 2단으로 해갖고 여기 100까지 깔고 그 다음에 이 위로는 편백나무 설치를 해주고요. 천장은 옛날 나무집 보면 석가래가 있죠. 가운데 석가래를 두고 이렇게 집을 이제 초가집 옛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좀 내죠. 피톤치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살균 작용이 뛰어난 편백나무와 원적외선이 발생되는 옥대리석 덕분에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네요. 찜질방을 만드는 첫 시공 작업은 편백나무 실내 장식. 목재를 규격에 맞춰 자른 뒤 한 장 한 장 이어 붙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향이 나죠. 편백나무는 내수성이 강해 습도와 온도가 올라가면 그 고유의 향이 더 짙어진다고 합니다. 홈으로 이렇게 딱딱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이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려. 이게 수직으로 맞춰야 돼요. 목주들에게 편백나무 시공은 가장 머리가 맑아지는 작업이지만 반면 수평과 수직을 꼼꼼하게 맞춰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백나무 창틀을 만들 차례. 창문을 완성해서 설치하는 것이 실내 벽면 장식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우선 틈새가 벌어지지 않게 틀에 맞춰 정확히 고정을 하는 것과 환기를 시킬 때 잘 여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작업은 천장에 편백나무 목재를 빈틈없이 설치하는 것. 벽면과 마찬가지로 편백나무 판재끼리 잘 끼워 맞춰야 하는데요. 목재 길이가 길다 보니 작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런데 목재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다른 걸로 바꿔. 진짜 여기는 그거 봐봐 홈에 홈 이상은 없어. 딱 끼워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끼워줘야 되는데 안 들어가가지고 끼우는 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조금. 결국 문제가 있는 편백나무 판재를 다른 거로 교체하고 나서야 작업이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꼬박 이틀 동안 진행된 작업. 드디어 편백나무 실내 장식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도착한 작업자.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요?
찜질방에 뜨겁게 하려면 열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로 전기로 열을 나게 전기 판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걸 깔고 돌이 이제 위에 올라앉게 되겠죠. 찜질방에 바닥 기초 공사를 할 수 있는 전기 온열 판넬 시공 작업. 이렇게 해야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 온열 판넬로 안전하게 시공을 하는데요. 이 작업은 2~3시간 정도면 끝이 납니다. 전기 온열 판넬 시공이 마무리되면 드디어 옥 대리석으로 바닥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옥 대리석을 방안이 아니라 바닥에 그냥 내려놓고 마는데요. 일단은 돌 깔기 전에 돌 모양을 봐야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막 갖다가 깔으면 뒤죽박죽 되니까 모양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밸런스 맞춰주기 위해서 색깔하고 이런 거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일반 대리석이 아닌 천연 옥이다 보니 무늬가 다양한 거죠. 그렇다면 이 천연 옥 대리석은 어디서 채굴한 것인지 산지로 찾아가 봅니다. 이곳은 충청북도 충주의 한 옥광산. 옥맥을 찾기 위해서 매일같이 어둡고 긴 갱도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옥을 채굴하기 위한 발파가 있는 날. 다이너마이트와 화약을 이용한 발파 작업이다 보니 화약 전문가가 직접 진행을 하는데요. 미리 암석에 뚫어놓은 5~6m 깊이의 구멍. 이 안에 화약과 함께 모래를 넣습니다. 화약만 넣을 경우 폭발하면서 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드디어 총 10개의 구멍에 다이너마이트와 전기선이 모두 연결됩니다. 발파 전, 마지막으로 뇌관으로 전기가 잘 전달되는지 꼭 검사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하는 거야. 통해나 안 통해나. 그래야지 발파가 불창이 있지. 이게 안 통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다이너마이트와의 연결에 이상이 없는지 잘 확인한 후 이제 안전하게 몸을 피해야 합니다. 발파! 셋! 광산 발파로 인한 엄청난 굉음. 고요했던 갱도가 흔들릴 정도로 위력이 대단한데요. 이제 어두컴컴한 갱도 안에서 옥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우선 폭발로 인해 옥에 쌓인 먼지를 물로 깨끗이 씻어낸 후 옥을 선별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나왔네. 와, 이거 엄청나네. 뽀얀 우유색을 띤 백옥을 불빛 하나로 노련하게 찾아냅니다. 내가 그 30년 동안 광산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요것도 여기서 요렇게 오는 것도 5~6년 걸렸어요. 근데 5~6년 걸리는 시간에 뭐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뭐 이렇게 또 옥맥을 찾아가면서 들어갈 때 보람도 느꼈고 그래요. 이곳에선 푸른색이 감도는 연옥도 채굴할 수 있는데요. 연옥은
경도가 강해 잘 깨지지 않아 옥 대리석으로 제격입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이 하얗게 이렇게 둘러선 게 전부 다 옥입니다. 옥 주변을 뚫다 보면은 맨 끝에 까만 흙이 나와요. 돌이. 그거는 옥이 아니거든요. 한 덩어리로 동굴 안에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옥맥. 규모가 엄청납니다. 폭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옥의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새로운 공법인 와이어 방식으로 옥을 채굴한다고 하는데요. 깨질세라 온 신경을 집중해 거대한 천공기로 옥벽에 구멍을 뚫습니다. 바로 이 구멍에 와이어를 삽입해 옥을 절단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채굴되는 옥의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상품 가치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천공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옥을 대형으로 절단하기 위해 옥벽 양쪽으로 뚫린 구멍에 와이어를 삽입해 연결합니다. 와이어 깨서 작업을 하고 짧아서 지금 연결하려고 그래. 와이어 좀 짧아갖고 연결하려고. 옆에가 와이어 좀 쳐서 당겨줄게. 그럼. 연결 완료. 와이어의 엄청난 회전력과 마찰력으로 옥 안반 밑둥부터 절단해 가기 시작합니다. 저거는 아주 좋은 고기도 이렇게 드러낼 거예요. 그럼 한 덩어리가 보통 드러내면 한 저 정도면 8톤 될 거예요. 한 덩어리가. 그리고 폭발에 의해서 크기 안 갖게 되면 아주 양질의 옥이 나오는 거죠. 구멍에 연결된 줄이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옥을 절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떨까요? 다행히 절단 작업은 성공했네요. 통째로 절단된 대형 옥은 광산 근처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옥을 재단해 옥 대리석으로 만드는데요. 육중한 옥을 깨끗하게 자르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톱날을 가진 대형 기계가 필요합니다. 기계를 통해 잘려진 옥은 밑부분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 작업자가 직접 하나씩 떼어내야 하는데요. 두께가 있어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잘라낸 옥은 또다시 절단 기계로 옮겨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로 세로 50cm 규격의 옥 대리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연막 광택 작업은 필수. 많은 시간과 전문 기술이 들어가야 깨끗한 옥 대리석이 완성됩니다. 물이 수분이 들어가면 이 옥이 아주 빛이 옥입니다. 이건 그냥 옥이나 비치과 옥이에요. 그래서 파란빛이 나지만 더 진해지죠. 색이 영롱하게 나옵니다. 정말 이런 걸 이쁘게 나오면 참 보람 느끼죠.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지금 이른바 집콕 시간이 늘자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가정용 옥찜질방을 찾는 사람들.
좀 줄여야 되겠다. 너무 뜨겁다, 야. 술 하나 가다 먹고, 계란 하나 먹고, 이렇게 해갖고 구워서 먹으면 좋다? 여기서 이렇게 찜질하면서 하나씩 먹으면 좋아? 그러네.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누우면 더 시원하고 좋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온도도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그래 참 좋아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가 엄청 심하잖아요. 일반 찜질방은 못 가요. 무서워서. 근데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친구들 이렇게 불러서 같이 하고. 이렇게 너밖에 없어. 내가 중에 너밖에 없어. 그래. 이렇게 좋은 거 해거 해가지고. 이게 자주 와. 이렇게 옥찜질방 시공이 늘어날수록 작업자들도 바빠집니다. 오늘 시공은 옥 대리석을 바닥에 까는 것. 뭐 맞추고 오시는 거예요? 바닥 높이 보는 겁니다. 바닥 높이 보고 수평이 맞나 확인하는 거예요. 옥 대리석의 무게는 약 13kg으로 꽤 무거운 편인데요. 작업자 한 명이 옥 대리석을 전달해주면 다른 작업자가 받아서 바닥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봐봐요. 그런데 처음으로 위치를 잡은 옥 대리석에 문제가 있는지 다른 거로 교체해 다시 놓는데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 첫 장부터 수평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세밀하게 맞추시네요. 네, 이게 맞춰야 전체적으로 잘 맞춰 들어가죠. 첫 장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는 자동으로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제일 먼저 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옥 대리석의 두께는 2.5cm. 하지만 천연 옥이라 두께가 일정치 않아 대리석끼리 서로 높이를 맞추는 것은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제대로 수평을 맞춰 위치를 잡고 나서야 접착제로 고정을 하는 것이죠. 이때 친환경 에폭시와 본드 두 가지를 섞어 사용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 시멘트는 섞어야 열 반응이 일으켜가지고 접착 역할을 해요. 따로따로 있을 때는 안 붙어요. 밖에서는 다른 작업자가 바닥 공사에 쓰일 옥 대리석을 조심스럽게 진열해 놓습니다. 안에서는 옥 대리석을 접착제로 바닥에 고정하고 있는데요. 묵묵히 작업에 몰두 중인 작업자.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경우 수평이 틀어질 수도 있고 옥 대리석이 깨질 수도 있어 혼자서 다 감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안에 있던 작업자가 밖으로 나가는데요. 진열된 옥 대리석 중에서 뭘 찾는 걸까요? 요거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요거 맨 뒤에 장. 요거 두 번째 거지? 요거 아니, 첫 장 넣어요. 첫 장이요? 요거 넣어요. 세 번째. 오케이. 네. 그거까지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약간 결대로 같은 방향으로 맞추기 위해서 되게 이쁘게 나오겠죠? 그냥 막 놓는 것보다 잘 맞춰줘야 이 집이 이뻐지니까. 한 장 한 장 다 확인해야 돼. 옥 대리석에 무늬까지 맞춰서 시공을 하는데요. 각각 자연스러운 패턴이 있는 천연옥. 어울리는 무늬를 찾아 연결하는 작업은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이 작업이 안 되면 뒤에 장들이 맞질 않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제대로 맞춰 나가야 됩니다. 한 장 틀어지면 전체적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줄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맞춰주는 거죠. 이게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하, 난관일세. 애매하네. 가끔 생각대로 무늬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반복 확인 작업만이 퍼즐을 완성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의뢰인 모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쪽 벽 들어가서 좌측 벽을 이걸로 채울 건지 이 문양, 저 문양 있죠? 라인 간 거, 이런 거. 또 나는 이 모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기 보면 파란색이 많이 들어간 걸 원하신다 해서 네. 그거 좀 많이 넣은 거 빼놨어요. 예, 그 등 대는데 이쪽으로 예, 그렇게 하시고. 예. 과연 우리 집에 설치될 옥찜질방의 모습은 어떨까? 기대를 안고 들어가는데요. 아우, 이쁘네요. 그러니까 되게 이쁘네. 잘하셨네. 그러니까 무늬가 잘 맞는 것 같아. 지금 파란색 비춰지고 이 등도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쪽은 팔이 많이 붙는단 말이야. 그럼 연한 걸로 가고 저쪽 하얀색 것도 이게 잘하셨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쁘네. 이게. 아유, 마음에 들어요. 만족해요. 편백이랑 이게 다 만족해요. 향이 좋아요. 향이 편백 향이 확 나네. 확실히. 너무 좋네요. 일주일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드디어 완성된 옥찜질방. 작업자들이 쏟은 열정만큼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